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국회 잠시 뒤 7시에는 계엄 1년이 되는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많은 시민들이 다크 투어를 통해서 계엄령에 짓밟혔던 현장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죠. 최재영 기자,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 국회의사당 2층 정문현관, 보통 정현관이라고 부르죠. 1년 전 오늘 가장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몰려들고 이걸 국회 관계자들, 의원 보좌진, 그리고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섰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문구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위쪽을 보시죠.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가 아시는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1년 전 오늘은 이 문장이 단순히 헌법 속 한 구절로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머릿속 또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문장이 국회 정문에 새겨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권력자들, 국회를 오갈 때마다 이 문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국회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고 적힌 상징석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시민들 또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또 하나의 상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다크 투어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오갔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 다크 투어, 이 불법 계엄이라는 비극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는 취지의 다크 투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도슨트라고 하죠. 직접 해설자로 나섰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담을 넘었던 장소 그리고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등을 직접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되게 마음 졸이면서 라이브 뉴스를 밤새도록 봤던 기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발벗고 뛰쳐나와서 그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를 늘 이루어왔듯이 이번 일 또한 역경을 다 이겨내서 잘 헤쳐나갈 거라 믿습니다. 네, 이와 함께 국회 앞 잔디 마당에선 이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2시간 30분 동안의 주요 장면을 정리한 사진전이 모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최재원입니다. 이 시각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특검의 구형이 나왔다면서요? 네, 조금 전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에 따른 알선 소재 혐의를 더해 징역 11년,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년, 이렇게 해서 징역 15년입니다.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이 법질 파괴 행위는 기존의 양형 기준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벗어난다며 현재 양형 기준 각 최고형이 선택되어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특검이 재판부에 김건희 씨의 구형량을 오늘 정해서 요구했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또 추징금이 9억 4천여만 원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 수수에 따른 알선 소재 혐의로 징역 11년, 그리고 명태균 관련 혐의로 4년, 총 1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박현주 기자, 그러면 재판이 모두 끝난 겁니까? 네, 재판은 방금 전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다음 달인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는 최후 진술도 진행이 됐는데, 김 씨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민중기 특검이 처음으로 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으로서는 오늘 이 결심 공판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3대 의혹에 대해서 오늘 특검과 변호인이 어떤 부분에서 부딪혔습니까? 네, 일단 특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이 수익을 6대 4로 나눠야 한다는 이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이 시세 조정을 김 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사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 공동체로 묶어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김건희 씨가 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하세요. 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건진법사 사건에서는 기존대로 김건희 씨가 통일교측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내용도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무혐의 처분 보도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사건에서는 김건희 씨는 정치인도 아니고 명태균 씨의 영업 홍보용으로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선 김 씨가 두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이 청탁용 선물이 아니고 또 그라프 목걸이는 전달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의 결정적 대목마다 V0, V1의 연락을 받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어서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5월 5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대검이 맡고 있냐고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듯 검찰 수사팀 구성까지 물었습니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는 왜 2년째 진행이 안 되냐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결정이 나기 일주일 전엔 김건희 수사는 여론재판이란 내용의 윤상현 의원 페북 링크까지 보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 무혐의 결정 당일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 끌었다며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란 특검이 바로 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일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대통령 부부의 연락을 받은 시기,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검찰국장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취재진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는 받았지만 본인 업무가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계엄 1년을 돌아보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의 공을 국민에 돌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이곳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민 대행진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친위 쿠데타를 앞장서서 막아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주신 덕분입니다. 저들은 크게 불이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불의의 저항에 승리한 역사적 경험을 후대도 기억할 수 있도록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국민 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내란 가담자들을 엄벌해 다시는 쿠데타를 꿈꿀 수 없는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저녁 7시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도 참석하는데 역사적 순간에 참여하고 싶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은 정당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야당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를 계엄 1년을 맞은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레드카드를 들어달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똑같은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880자 입장문을 통해 밝힌 계엄 사유입니다. 1년 전 야당의 횡포를 비난하며 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불법 계엄을 야당 탓으로 돌린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다음 날 새벽 국회 결의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는 순간에도 반국가 세력에 맞섰다고 자평하는가 하면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끝까지 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도 국민을 억압했던 과거 계엄령과는 다르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 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낸 입장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장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계엄이 옳았다며 사과보단 이재명 정부에 레드카드를 들어야 한다고 쓴 겁니다. 불법 계엄으로 사법부에 의해 탄핵되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당대표가 이를 옹호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